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집이나 상가를 구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임대차 계약, 그쵸? 혹시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 오늘 제가 확실하게 덜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왔으니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다짜고짜 나가달라고 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이런 상황 실제로 꽤 많거든요. 그럼 정말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걸까요?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기본 단어만 딱 알면 정말 쉬워져요. 뭐 법률 용어라고 해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것만 알면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임대차.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뭔가를 빌리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임대차 계약인 거죠. 그리고 이 계약에는 항상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바로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간단하게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세입자인 우리가 임차인,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 집주인이 임대인이에요. 이 두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임차인이 우리, 임대인이 집주인. 다음은 보증금. 이건 뭐 임대차 계약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밀리거나 할 때를 대비한 일종의 담보 같은 거지만요. 우리 세입자한테는 계약 끝나면 무사히 돌려받아야 할 정말 소중한 내 재산이잖아요. 자, 기본적인 용어들은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아주 강력한 방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건 임차인, 그러니까 우리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법이에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숫자 하나만큼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숫자 2. 네, 2년입니다.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에서 법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1년으로 썼다고 쳐요. 그럼 1년 뒤에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어도 우리 임차인은 법에 따라 2년 채워 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면 1년만 살고 나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법이 이렇게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2년을 꽉 채웠는데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 즉 갱신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계약을 연장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 갱신이에요. 말 그대로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가면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바로 갱신 요구권입니다. 이건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도 내가 먼저 저 더 살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예요. 근데 이 강력한 권리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 타임라인에 집중해 주세요. 바로 여기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딱 이 4개월 사이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소중한 권리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니까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이 갱신 요구권이라는 건요, 비유하자면 우리 임차인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도 이 카드를 딱 쓰는 순간 법적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정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니까요. 이 골든타임 안에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권리가 무한적인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집주인도 우리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거절당할 수 있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집주인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렸다거나 하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집주인 본인이나 혹은 그의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 가족이 이 집에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고 할 때입니다. 네, 바로 이 두 번째 이유. 내가 직접 살 거다라는 이 실거주 사유가 실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면 아까 말했던 우리의 슈퍼파워가 막히게 됩니다. 일단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해서 이사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이 이런 꼼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우리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세를 줬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이럴 때 이전 세입자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는 집, 즉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가, 임대차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한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디테일이 좀 달라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최소 보장 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갱신 요구권이에요. 주택은 딱 한 번 쓸 수 있는 원샷 카드였지만 상가는 최초 계약부터 총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정말 든든한 권리죠. 그리고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 마감 시한도 주택은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까지로 다르다는 점,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엔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좀 달라지거든요. 아주 비싼 상가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권리, 그러니까 총 10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이 갱신 요구권은 대부분의 상가에 적용되니까요. 우리 사장님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법은 결코 우리 임차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그 자체예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